안녕하세요. 더플랜입니다. 이번 시간에 고등학교를 결정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결정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기초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영상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제가 가이드로 안내드린 파일에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지원 가능한 고등학교, 그리고 또 광주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선지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한번 넓게 살펴보신 다음에 결정하셔서 최종적으로는 좋은 결정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됐을 때 어떤 고등학교가 좋냐라고 늘 많이들 물어보시죠. 요즘에는 그 답을 내신 따기 좋은 학교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자녀의 목표가 메디컬인지, 그 다음에 인서울인지, 그 다음에 지방 국립대인지, 사실 요 세 개 다 말씀하시는 이제 내신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더 비중이 다른,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 현재 가능한 상황인가에 따라서 고등학교 선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또 나의 자녀의 성향에 따라서도 어떤 A라는 학생에게는 플러스 요인이지만 그 학교의 특징이요, B라는 학생에게는 또 마이너스인 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녀의 성향들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셔야 되는지를 먼저 잘 살펴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후회 없는 결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내 자녀의 성향에 대해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주변에 영향을 받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들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우리 학생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땡땡이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얘가 이렇게 이 정도 성적을 받아서 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비교를 한다든지 등의 이 모습들을 좀 살펴보시면 우리 학생이 주변의 영향을 얼마만큼 친구들과 사이에서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녀의 성향에서 고려하셔야 될 게 두 번째, 이성에 대한 관심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광주광역시에 여자고등학교도 있고 남자고등학교도 있고 공학고등학교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남녀공학의 학교들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합반인 고등학교가 국공립 중에서는 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성에 관심이 아주 많은 학생이라면 남녀공학 합반, 그러니까 짝꿍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그러니까 꼭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외모에 좀 아무래도 신경을 쓸 그럴 여지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성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학생이 자기주도 능력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하나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광주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을 활발하게 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로 좀 나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야간 자율학습에는 물론 장단점이 중요하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 장단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공부 시간이 아무래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아이가 자기주도 능력이 떨어졌을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충분하게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얼마만큼이나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제공한 표에는 좀 더 강조하시는 학교는 상, 그다음에 중간 정도다, 중, 하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물론 이 야간 자율학습을 강조하는 이렇게 학교의 특징들이 아주 같은 비율로 같은 선생님의 그 텐션으로 아이들의 야간 자율학습을 강조하시는 건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생님마다, 담임 선생님마다 좀 다른 면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관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자녀의 특징을 봤을 때 자기주도성이 좀 있는 친구다라고 하면은 야간 자율학습을 통해서 본인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수행평가입니다. 이 수행평가를 유난히 좀 더 잘하거나 유난히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보통의 학생들을 평이하게 하겠지만 이 수행평가 점수만 들어가면은 점수가 오르거나 수행평가 점수만 들어가면 점수가 빠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수행평가 비중이 학교마다 좀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제가 학교마다 쭉 설명을 그 다음 영상에서 드릴 텐데, 그것들 참고하셔서 내 자녀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내 자녀가 수행평가의 점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나이스 플러스에 가입을 하셔서, 근데 우리 이거 학생이 가입하는 학부모는 가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가입을 하거나, 혹은 뭐 학생부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학생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라고 하셔가지고 성적을 보시면 이제 여기 과목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 과목에 어떠한 영역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수행평가 매서에서 몇 점, 그 다음에 뭐에서 몇 점, 지필며에서 몇 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수행평가 점수가 다른 어떤 과목들 전반적으로 너무 낮게 나왔다. 보통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필고사는 0점에서 시작해서 맞은 대로 점수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뭐 몇 개를 맞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받는 거지만, 수행평가는 보통 내가 한 거에서 점수를 까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중학교 때는 특히나 되게 높은 점수가 수행평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행평가 점수가 너무 낮다, 그거는 이제 아예 제출을 안 했다거나
정말 많이 미흡한 경우에 이렇게 점수가 아주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과목들이 3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다수 보였다라고 한다면 나의 자녀는 수행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고등학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 자녀의 성향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살펴보시면 크게 무리 없이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내 자녀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신다면 조금 더 저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두 현재 입시 상황상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신 받기 좋은 학교가 어딘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근데 이제 내신을 받기 쉬운 학교에 대한 정의를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중학교, 그러니까 중학교들은 보통 평균, 그러니까 수행평가까지 모두 합한 평균을 70점대에서 80점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이렇게 두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이제 난이도를 맞추시면서. 근데 고등학교는 보통 50점에서 60점 정도. 여기를 평균으로 맞추시려고 노력하시거든요. 이게 수행평가까지 합쳐서. 그래서 내신은 어떤 학교들 전체적으로 봐도 내신 평균은 좀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타기 쉬운 학교가 시험이 쉬운 학교냐 아니면 시험이 어려운 학교냐 이것도 나누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고사는 좀 어렵게 내셨다가 기말고사는 좀 쉽게 내셔서 평균을 맞추시는 형태를 보여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쉬워버리면 또 최상위권들은 어쩌죠? 하나만 틀려도 실수만 해도 등급이 갑자기 2에서 3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에서 3등급,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가 2, 3등급이 나와버릴 수 있는 시험이 너무 쉬웠을 때는요. 실수로 너무 어려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멘탈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다. 나는 이미 내신은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다. 난 대학은 힘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내신을 따기가 쉽냐라고 했을 때 시험의 난이도는 상황과 그때그때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신 시험을 따기 좀 더 수월한 학교 첫 번째는 사실 수행평가의 여부도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수행평가 부분들이 당연히 모든 학교가 모두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이나 좀 다양한 항목으로 자주 있는지에 따라서도 학생들의 공부할 시간들과의 밸런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내신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고요. 내신 점수에. 다음 두 번째 내신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학생 수죠. 학생 수가 적은 곳은 아무래도 1등급이야 원래 적은 숫자지만 2등급, 3등급의 수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신이 좀 더 수월한 곳은 당연히 학생 수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내신을 따기 쉬운 거 어려운 것을 결정할 때 어떤 학생들이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서 있는가, 어떤 성취도를 가진 친구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인가. 그게 좀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지역마다 학생들의 성취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뽕선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이제 366중이 있기 때문에 이 366 친구들이 어디로 많이 가는가. 이게 이제 내신을 따기 쉽냐 어렵냐를 당연히 결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에 전교 1등의 친구들이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이 됐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의 이제 학업적인 어떤 관심도가 어떤가. 요 내용에 따라서 내신을 따기 수월하냐 어렵냐가 좀 결정이 되죠.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왜냐면 상상고를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고 했을 때 이 학교가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일까요? 쉬운 학교일까요? 당연히 어려운 학교겠죠. 왜냐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고에서도 어떤 친구들이 얼마만큼 우수한 친구들이 모여있느냐에 따라서 내신을 따기 수월하냐 어렵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결정하는데 참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표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거는 수행평가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메디컬은 당연히 1.0을 목표로 저희가 열심히 달려야겠죠. 근데 메디컬 안에는 의대도 포함되어 있고 치대도 포함되어 있고 약대도 포함되어 있고 수의대도 포함되어 있고 한의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것들에서는 1.0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낮아지기는 하지만 1점대 중반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서울을 이제 어떻게 가느냐, 어느 전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도 내신의 비중이 달라지는데 최근에 이제 광주 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는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5개 대학이라고 예를 들어봤을 때 1점대 후반 이 정도는 가야 교과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1점대면 당연히 훨씬 좀 더 종합 전형으로 수월해지겠지만 이제 15개 대학 좀 아래에 있는 대학까지 봤을 때 2점대 초중반 까지도 최저가 또 있는 데라면 좀 더 내신 등급은 낮아질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교과 전형으로 완전히 성적으로만 성실하게 하는 타입인 건지 아니면 인서울을 가고 싶긴 한데 여러 가지를 잘 자신의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좀 더 다른 면으로도 드러내서 표현할 수 있는 친구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좀 더 고려하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 교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라는 전형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전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두 개가 교과 전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학생을 많이 뽑지 않고 수시로 학생들을 70% 정도 뽑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들을 감안을 했을 때 나는 지방 국립대 괜찮은 학교를 좀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괜찮은 과를 보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2점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간다면 이제 지방 국립대학교에 괜찮은 과들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교과의 비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3점대로
가능하겠다. 이 3점대가 가능한 수준의 현재의 중학교 성적이다라고 한다면은 3점대를 받는다면 정말로 학생 수가 정말 중요하겠죠. 3점대를 목표로 난 지방 공립대도 괜찮다. 괜찮은 과로 나는 좀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수시로 3점대를 노린다라고 하면 학생 수를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한 사실이겠죠. 왜냐면 우리 아시겠지만 1등급은 100명이라고 우리 학생이 전교 그 학년의 학생이 가정했을 때 1등급은 1등에서 4등, 2등급은 5등에서 11등, 그 다음 3등급은 12등에서 23등, 그 다음 4등급은 24등에서 그 다음 40등, 그 다음 5등급은 41등에서 60등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있겠죠. 6, 7, 8, 9등급도 있겠지만 일단은 대학을 이제 국공립 대학까지 저희가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면 전교에서 100명이었을 때 12등만 하더라도 지금 3등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등급만 딱 봤을 때 3등급? 이거 좀 괜찮은 건가? 이거 대학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은 이 3등급이라는 등급도 100명 중에 12등을 해도 3등급이 금방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학생 수가 여기에 곱하기 만약에 300명이라면 3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교에서 본인이 지금 36명 6등, 300명 중에 36등부터 이제 곱하기 3한 숫자까지의 이제 등수 안에 들면 3등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만약에 200명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24등에서 46등까지니까. 차이가 좀 있죠. 여기도 1등급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여기는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3등급은 훨씬, 국공립학교를 생각한다면 학교 전체의 인수, 학생 수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를 결정하실 때 기본적으로 참고해 주셔야 할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리입니다. 거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보통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많이 타긴 합니다. 근데 이 스쿨버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먼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빨리 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타고 오게 되는 날들도 꽤나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이 버스의 노선을 어떻게 얼마만큼 걸리느냐가 상당히 아이들의 그 다음 공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버스를 안 탄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걸어올 수 있다. 도보가 가능한 거리다. 라고 하면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져. 이게 3년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아이들이 좀 괜찮아요. 이것저것 활동도 많고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잘 적응을 하려고 학교 측면에서도 노력을 해주시는데 2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과목도 되게 많아지고 부담감도 되게 많아지고 아이들 체력적으로도 좀 지치고 그러면서 아이들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럴 때 거리 부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가 많지만 광주에 좋은 일반 고등학교가 많지만 내 자녀의 성향, 그다음에 내 자녀의 목표, 그다음에 현재 거리, 우리 집과의 거리를 다양하게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게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시고요. 내 자녀의 실제로 어떤 걸 원하는지, 사립학교를 원하는지, 공립학교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서 학부모님의 선호도에 따라서 남자 학교를 원하는지, 남녀공학도 괜찮은지, 그 다음에 우리 자기주도성에 따라서 야간 자율학습은 얼마만큼이나 좀 잡아주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자녀의 수행평가 성취도는 어떤지에 따라서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자녀의 진로를 적어주시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합도입니다. 교육 과정이 나의 자녀와 좀 적합한지 또 여기다가 적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를 쓸 때는 선지원 2개와 후지원을 제외한 학교를 고르는 게 미션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물론 여기 거리도 자동차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그 다음에 한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이걸 토탈해서 점수를 한번 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적어본 다음에 여기에서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선지원에서 이 두 학교를 쓰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 학교는 안 쓰는 게 좋겠다. 라는 좀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이드를 내려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북구, 동구, 서구, 남구, 강상구 이렇게 나눠서 이 제가 안내드린 고등학교 선택 가이드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여러 부분들에서 지표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최종 좋은 결정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